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색으로 채우는 그 색과 관계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화이팅 하면서 또 오늘 수업 잘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색 채우기와 관련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파일에 가서 New에서 새 화면, 최근에 사용한 작업 화면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사용하려면은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선택된 부분에서 크기 위드스나 하이트 부분을 변경하고 싶다면은 또 위드스, 하이트, 리졸루션, 해상도라고 우리가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윈도우 환경에서 이미지 같은 경우일 때는 100에서 200 사이 정도 200 정도 간다 그래도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한 100에서 150, 200 아래쪽으로 숫자 값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 RGB 컬러, 우리 컴퓨터상에서의 색상, 오늘 색상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 컴퓨터상에서는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으로 만들어내는 RGB 컬러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쇄 용도로 출판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CMYK 컬러를 해주면 되고요. 우리는 아직 윈도우용이기 때문에 RGB 컬러 그리고 8비트 정보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화이트가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색상이 되는 거죠. 그죠? 혹여나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사각형 박스에서 클릭해서 색상 선택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화이트로 하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새 화면 들어왔습니다. 채우는과 관련된 도구들은 우리 도구 상자 툴 박스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페인트통 이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가 색을 채워주는 마우스 위치하면 설명하는 작은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색을 채워준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꾹 눌러주면은 또 관련된 부분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공부할 것이 페인트 버켓 툴과 그라디언트 툴, 기능 도구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트 버켓 툴 선택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무슨 색으로 채울 거냐 아래쪽에 이 전경색에서 색상 선택해 주는 부분 마우스 클릭하면은 컬러 피크 창이 뜹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창 컬러 피크 창이라 그러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에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또 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참조해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컬러 피크 창 중간에 이 막대 표시에서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색상 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색상이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색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앞쪽에 넓은 부분에서 색의 진하기, 밝기, 채도 또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RGB 컬러다 그러게 되면은 레드, 그린, 블루 해서 그 색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여기에다가 RGB 컬러는 빛이 같이 포함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컴퓨터 용도에서 사용이 될 때 그 빛의 혼합까지 포함해서 RGB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말고 또 다른 모드 CMYK 인쇄용이라 그러죠. 그죠? 거기에서는 렉이 더 포함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이 인쇄를 내보내줄 때 그 출력물을 더 이렇게 선명하게 또 불순물을 제거시켜주는 또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선택할 때 RGB 컬러일 때 여기 앞쪽에 보면은 이게 빛의 어떤 그 반영 정도를 또 포함하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밝기와 또 그리고 진하기, 채도 부분을 해서 이제 선택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이 섞이는 부분 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진하게 그러니까 채도가 섞이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주면은 오른쪽에 New, Current는 현재 전경색에서 선택되는 부분이고요. New가 되면은 이제 내가 선택했는 그 색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색을 선택해 주는 부분이 여기서 색상 바에서 색을 선택하고
또 앞쪽에서 또 그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함으로써 책을 선택해주는 또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RGB라고 또 숫자 값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색을 선택할 때 0에서부터 색상들은 RGB 이 세 가지 조합이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또 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는 레드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255 하고 나머지 그린, 블루 0을 주게 되면은 빨강색이 되는 겁니다. 색을 하나도 안 하게 되면은 검정색이 되고요. 모든 것을 다 합치게 되면은 다 합쳐져서 흰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또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또 조합해서 색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색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RGB 이 값들을 숫자 값들을 또 입력함으로써 색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우리가 그 색을 지정해 주는 방법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샵 표식이 나오고 또 여기 어떤 값을 입력하는 숫자 값 0에서부터 F까지 16진수, 16진수는 10 이상은 A에서부터 F까지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RGB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두 개 알파벳 그 16진수 두 자리까지 이렇게 포함하면서 또 이렇게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6진수 숫자로서 그죠? 이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되는 웹용으로 사용이 되는 이미지일 때 또 이런 이 숫자 값 우리가 보통 코드라고 말해주게 되는데 이 값을 이용해서 또 색을 또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값들은 우리가 색상 바에서 색을 선택을 하고 나면 또 값이 달라지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색상에서는 이런 값을 가지는 거구나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는 방법, 직접 마우스 클릭하는 방법, RGB로 또 값을 지정해 주는 방법, 쪽에서 코드 값을 지정해 주는 방법 또 이렇게 또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하고 OK 버튼 눌러주면은 전경색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 전경색 여기서 클릭해주는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칼라 피크 창에서 해주는 거랑 같은 또 맥락이 칼라 패널이 있습니다. 칼라 패널 또 보면은 칼라 패널에서 동일하게 여기 보면은 앞쪽에 전경색 백그라운드 보여진 이 부분하고 동일하게 보여지죠. 그죠? 여기에서 클릭해서 또 색상을 또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 바에서 드래그해서 또 색상을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칼라 바 또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또 선택해서 또 색상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칼라 패널에서는 이런 패널 창이 뜨면은 우리가 항상 같이 따라오는 부분, 항상 그 패널에 규격이 있죠. 탭 이름이 있고, 내가 선택했는 그 패널의 내용이 보여지고, 오른쪽에 메뉴가 또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모드를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CMYK, 지금 저는 CMYK 되어진 RGB로 바꾸고 싶다면 RGB로 해주면 RGB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죠? 작업한 환경에서 처음 열 때 RGB로 열었지만, 작업하다 보니까 출력용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칼라 패널에서 RGB 혹은 CMYK 이렇게 또 바꿔서 상황을 또 색상을 또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칼라 피크 창이나 또 이 칼라 패널이나 또 유사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색상을 선택하는 부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또 기억해 두시고 상황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우리가 색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그죠? 색을 선택할 때 RGB 혹은 이 색상 칼라 피크 창에서 색을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또 일일이 이렇게 색을 선택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를 보고 또 색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해 주는 거 스와치 패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보면은 이미 선택된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색들의 목록들이 보여집니다. 아래쪽에 그룹으로 또 나와 있는데 앞쪽에 끝세 표식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하위 값들이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그죠? 클릭을 해보게 되면 또 만들어져 있는 많은 색상들, 폴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색상 조합에서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와치 패널 같은 경우에서는 또 우리가 색을 선택할 때 보면은 그죠? 좋은 점들이 이 그룹들이
서로 유사한 색깔, 서로의 또 어울리면 좋은 색깔들로 이렇게 그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선택할 때 색이 따라서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뭔가 표현해 줄 때 우리가 강하게 표현해 줄 때는 서로 보색의 관계를 표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유사한 색깔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의미들을 전달한다거나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스와치에서 그룹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그룹에 있는 색깔들은 서로 친근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색을 또 선택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나면은 전경색이 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을 선택해 줄 때에 이 스와치를 또 활용해 줄 수도 있고요. 다시 패널을 옮겨서 그래서 컬러 패널과 스와치 패널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그룹 패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색을 채워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새로 레이어를 항상 뭐 작업할 때는 그죠? 한 대상이 한 오브젝트가 한 이미지가 한 레이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어 선택을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작업 화면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마우스 포인트가 그걸로 바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선택 영역이 없으면은 전체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요. 선택 영역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 도구, 이때도 우리가 선택 도구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채우게 되면은 또 레이어를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서 또 색깔, 이번에는 색깔 바꿀 때 흰색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전경색 선택한 이 부분에서 화살 표시 요거 눌러주면은 전경색과 배경색이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색으로 채워야 되겠다. 클릭해 주면은 페인트 통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색을 채웠는데 또 다른 색 채우고 싶다. 언제든지 우리가 또 색상 선택해서 또 이 선택 영역이 있는 이 부분 하고 싶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 또 이렇게 색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선택 영역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D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시켜주고 또 선택 영역 색상 또 선택을 하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페인트 통, 페인트 버켓 툴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버켓 단일색으로 채워주는 부분이죠. 그죠? 이럴 때 해야 되는 그 영역이 색이 없는 비워져 있다거나 또 이미 다른 쪽에 색상이 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그대로 Alt키 누르고 우리 전경색 단축키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컨트롤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배경색으로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전경색으로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페인트 버켓은 우리 단축키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채워주는 것과 같은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채워야 되겠다라는 이 부분에서 그죠? 색이 또 다른 색깔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경우일 때 제가 여기에서는 이번에 다른 색깔 조금 더 연한 색깔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연한 색깔로 또 채워졌습니다. 동일한 레이어입니다.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D키 취소했습니다. 그죠? 같은 레이어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페인트 버켓 툴 같은 경우일 때는 그죠? 마우스가 클릭하는 같은 청이지만 그죠? 마우스가 클릭하는 그 지점과 그 지점에 있는 그 색상이 내가 선택하는 마우스로 클릭하는 그 색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흰색은 안 바뀌어졌죠. 동일한 색상이지만 동일한 레이어에 있지만 내가 여기 흰색에서 이번에는 흰색에서 다시 색깔 바꾸고요. 연두색 계통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번에는 흰색에서 연두색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흰색 부분 그죠? 밝게 보여지는 이 부분만 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축키 Alt키 누르고 백스페이스는 전 레이어가 대상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키 누르고 Z키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부분.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마우스가 클릭하는 그 지점과 동일한 색상만 바뀌어진다라는 거. 또 그런 부분들 또 구분해 두시고요. 그죠? 어쨌든 페인트 버켓 선택 영역 아니면 선택 영역이 없을 때는 전체 영역 아니면은 화면에 어떤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 그랬으면은 마우스가 클릭해 주는 그 지점이 선택되는 색깔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색을 채우는 과정에서 채우는 과정에서 그죠? 페인트 버켓 툴에서는 이렇게 내가 선택했는 전경색으로 채워주는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가 무늬로 채워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 보시면은 마우스가 위치한 부분 보면은 그죠? 포그라운드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전경색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그때 패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무늬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패턴을 선택을 하고 옆에 보면은 패턴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위치하니까 클릭 투 오픈 패턴 피크. 우리가 이런 오늘 피크 창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때 여기에서 또 이 무늬들의 종류가 그룹으로 또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극세 버튼 한번 눌러줄 때마다 숨기기, 펼치기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죠? 여기 드래그해서 또 이렇게 화면을 더 확대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 이런 부분 블러시나 아까 제 스와치에서도 많이 보는 동일한 그런 화면들이죠. 그죠? 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서 펼쳐보기, 숨기기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피크창에서는 상단에 또 이런 설정하는 이런 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또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온리 글자만 보여지는 부분, 또 작게 보여지는 거, 라지 썸네일에서 더 크게, 또 스테에서 또 이렇게 아이콘과 그림과 또 이런 글자와 같이 보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풀을 채우고 싶다 선택을 하고 칼라 피크 창은 선택이 되면은 그죠? 이 창을 닫는 방법은 다시 이 목록 버튼 요거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사라지고요. 레이어를 새로 하나 추가시켜서 채워보겠습니다. 투명청이죠. 모두 레이어는 항상 투명청입니다. 그래서 마치 화면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무늬로 채워지는 거. 이거 패턴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배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럴 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보기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하고 또 레이어 선택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뭔가 보기 좋은 뭔가를 만들 때 그죠? 전경색으로 선택 부분 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죠? 뭔가 액자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패턴으로 채워주는 거 잠깐 방금 원을 가리고요. 그죠? 패턴으로 채워주는 부분 언제든지 나는 다른 패턴 또 하고 싶다. 또 이러면은 또 여기에서 종류 또 선택해서 그죠? 이번에는 우리가 나무 또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또 화면을 채울 때 항상 페인트 버켓은 마우스가 클릭하는 지점 지금 여기 화면 확대시키면서 그죠? 제가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이때 마우스가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마우스가 클릭하는 그 지점 제가 지금 여기 나무님 있는 여기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우스가 클릭하는 그 지점에 해당이 되는 색상이 내가 선택한 패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죠? 또 이런 이 페인트 버켓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부분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과정에서 그죠? 부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또 전체 화면 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선택 영역으로 또 영역을 만들고 채울 거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다시 레이어를 추가시키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이 다 나무로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마치 이렇게 숲으로 그죠?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죠? 또 멋있게
또 어떤 이미지들을 채우고 또 배경을 채우고 또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으로 채우는 거 또 잘 정리해 두시고요. 패턴 여기 옵션 바에서 패턴 그리고 오른쪽에 종류 그죠? 그리고 또 패턴에서도 그죠? 또 보면은 우리 쪽에서 패턴 또 패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가운데 패널 영역에서 아이콘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그죠? 아래쪽에 패널이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혹시나 없으면 윈도우 메뉴에 가서 패널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 패널에서는 그죠? 우리가 종류를 선택하는 피크 메뉴랑 유사하지만 이 패널에서는 또 어떤 특징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패널에서는 이런 종류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널들에서 그죠? 또 더 추가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어떤 무늬들 또 모양들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능들은 꼭 패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패널이어도 뭔가 우리가 종류를 선택하는 그런 종류들 브러쉬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스와치도 마찬가지 또 다음에 배우게 되는 그라디언트도 마찬가지가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또 다른 종류를 더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패널에서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이 메뉴 버튼을 불러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죠? 여기 리거시 패턴 앤 모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전 버전에서 제공해주는 이 패턴들의 종류들 또 다른 패널일 때는 또 다른 패널에 맞추어서 이전 버전에서 사용이 되는 또 모든 그 종류들 그죠?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패턴은 우리가 현재 버전에서 제공이 되는 이 패턴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토샵이 버전이 확장이 되면서 이런 패턴들이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현재 거만 사용한다라는 것은 좀 아깝죠. 우리가 이전 버전 거를 사용해주면 더 많은 종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거시 패턴 앤 모아를 선택해 주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패턴이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앞에 또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죠? 거점 패턴들이다라고 이렇게 목록들이 나오죠. 그죠? 더 많은 종류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추가시켜서 그죠? 우드 선택을 하고 그죠?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화면이 바뀌어졌는 거 알 수가 있죠. 선택을 해보면은 그죠. 내가 선택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은 더 다양한 종류들 그죠. 이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패널 영역에서는 이렇게 더 이전 버전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거시 패턴 앤 모아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기능들도 알아둬서 또 다른 패널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적용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색을 채우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해서 그 색들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화롭게 또 자연스럽게 색을 채워주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인트 버켓 툴과 같이 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마우스 꾹 눌러주면은 그죠?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이게 아이콘 모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점진적인 게 보여지죠. 그죠? 그라디언트라는 이 글자 자체도 점진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점진적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방향으로 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하면은 또 확장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색깔로 할 거냐 역시 옵션 바를 같이 봅니다. 옵션 바 보게 되면 여기 제일 앞쪽 부분에 있는 여기에서 그죠 색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영역 이 보여지는 이 영역을 보게 되면은 그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앞쪽과 그 옆에 부분이 성격이 다릅니다. 앞쪽 부분에서는 그 그라디언트 색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을 불러오는 거고요. 그라디언트 종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옆에 억세 버튼, 요 버튼을 눌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맞춰서 불러오면 되는 거죠. 마우스 클릭. 우리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을 했습니다. 역시 그룹으로
이 피크 창들은 아까 우리 패턴도 마찬가지, 컬러 스와치에서도 마찬가지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어떤 그 사용하는 흐름을 알아두면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가 전경색, 배경색. 여기 우리 전경색, 배경색 선택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 클릭을 해줌으로써 그죠? 색상들, 조합들. 이때 이 그룹들 역시 서로 유사한 색깔들, 또 어떤 친근함이 있는 또 그런 색깔들로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색을 선택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색들에서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친근한, 그죠? 우리가 색을 선택하는 부분도 무슨 색을 할까 되게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고, 이 색을 또 전문으로 하는 색 디자이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런 조합들을 활용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서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 아래쪽에 파란색 계열에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다시 목록 한번 눌러주면은 피크 창이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옆에 버튼이 이제 그 그라디언트로 나가는 방향과 또 그라디언트의 어떤 유형을 그죠?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각각 한번 해볼게요. 역시 레이어를 새로 하나 추가시키고요. 선택 영역이 없으면은 레이어 전체, 작업화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드래그 선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가로로 드래그 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색깔이 채워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다시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다시 그 전에 건 없어지고 지금 드래그 하는 것이 또 됩니다. 그죠? 선형입니다. 대각선으로 해주게 되면은 대각선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색깔이 좀 차이 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 계열의 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죠? 선형, 그죠?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드래그 해주면, 드래그 해 나갈 때 또 드래그 하는 이 마우스에, 드래그 하는 선이 나오죠. 그죠? 그 간격이 작게 되면은, 그 길이만큼, 여기 보여지는 요 길이만큼 색들이 점진적으로 해주게 되고, 나머지는, 그죠? 이 시작하는 위쪽에 있는 거는 첫 시작 색깔, 마지막일 때는 마지막 색깔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원형입니다. 그죠? 마지막이 청색 계열이니까 청색이 되는 거죠. 이 더 길어지게 되면은, 이 원이 더 길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 그죠? 중심에서부터 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들 또 가능하죠. 그죠? 항상 한번 하면 그 전에 걸 없어지고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추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각진형, 그죠? 이렇게 각진, 그죠? 이런 각진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반사형, 약간 색이 섞이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라디언트를 더 주는 것이 이 반사형입니다. 이 선형이랑 별반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두 개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은 그죠? 여러분 연습하면서 그죠? 또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약간 이 색이 섞이는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반사의 효과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리버스가 또 있습니다. 그죠? 이때 리버스를 해주게 되면 이 색깔이 반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리버스 또 이렇게 반대로. 원형, 또 우리는 원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죠? 또 우리가 배경이나 또 뭔가 이미지에 효과를 준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선택 영역. 영역이 선택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죠? 원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선택을 하고 그라디언트 하면 당연히 선택 영역만이 또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선택 영역이 또 채워지는 부분. 항상 선택 영역은 되면은 선택 영역만 채워지는 부분입니다. 역시 그라디언트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또 더 많은 색깔, 이전 버전의 색깔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거시 그라디언트 해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서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또 더 많은 색상들의 조합들, 그죠? 여기서 보면은 더 많은 색상들의 조합들을 또 이렇게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사용자가 직접 막 이렇게 편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쉽게 색상들을 선택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또 기존에 이렇게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은 색상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내가 필요한 부분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직접 이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라디언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제 화면에 선택 영역이 있어서 컨트롤키 누르고 D키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새로 편집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거를 수정해서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새로 하나 등록을 해준다거나 이럴 때는 옵션 바에 색깔이 보여지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이 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그라디언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또 기존의 거를 수정한다거나 또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만드는 방법은 그죠? 기존의 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의 거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죠? 이 칼라 바가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수정해 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 집 모양처럼 보여지는 요 부분이 그 색을 더 추가시켜 준다거나 빼준다거나 아니면 색을 선택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색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빈 여백 아래쪽에 색상 바가 있는 이 아래쪽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또 손가락 모양 바뀌죠. 클릭 to add stop. 그러니까 색이 멈추는 부분 그죠. 색이 더 추가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더 클릭을 해서 더 추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드래그 하면서 또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삭제시켜 줄 수가 있고요. 클릭해서 다시 추가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 위치에 나는 다른 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사각형 모양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칼라 피크 창이 뜹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다른 색깔 더 추가하고 싶다. 그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보면은 칼라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라 포그라운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또 포그라운드가 되면 현재 정경색에 선택이 되어졌는 이 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백그라운드가 되면은 백그라운드 색깔로 또 지정해 주게 되고요. 아니면 요 앞쪽에 칼라, 그죠? 요 사각형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칼라 피크 창이 떠서 또 색깔을 또 선택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치 직접 숫자 값으로 위치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 값으로 또 클릭 혹은 숫자 값을 입력해서 50% 지점이 되는 가운데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드래그 하면서 또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더 추가. 그죠? 버튼 더 눌러가지고 또 색상 또 다른 색깔로 여기 사각형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죠? 무슨 색깔? 노란색을 한번 섞어 볼까요? 노란색. 그죠? 또 이런 색깔.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 내가 이 색을 이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그룹에 등록할 거냐 등록할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네임에서 그죠? 내가 또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이름 그죠? 여기는 오렌지 계열 무슨 이름 그죠? 자유롭게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 따뜻한 느낌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서는 추가 하려면 뉴 버튼 오른쪽에 있는 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등록이 되면은 사용자가 따로 지우지 않는 이상에서는 항상 이 부분은 항상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딜리트 하면 지워지게 되고요. 이러지 않는 이상에서는 항상 있어서 언제든지 그래서 나는 선택해서 이 색깔로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죠? 원형으로 또 이렇게 해준다거나 얼마든지 우리가 색상을 또 이렇게 편집하고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색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라디언트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색깔들을 조합해서 점진적으로 또 채워주는 또 이런 기능들 또 잘 정리해 두면은
또 우리가 색에 대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확장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또 우리가 페인트 버켓으로 이렇게 색을 채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또 이렇게 어떤 선택 영역에 채우는 과정에서 포토샵에서 또 제공해주는 또 특별한 기능으로서 스타일로 채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일은 우리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그 스타일 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색상과 레이어 스타일에서의 또 다양한 효과들, 그리고 또 우리 패턴도 했었잖아, 그죠? 패턴에서의 어떤 무늬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또 다양한 어떤 종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미리 만들어둔 색상, 또 레이어의 그 스타일들, 또 패턴의 무늬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선택 영역을 채우도록 해주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일 패널에서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 패널, 우리 이 도구 패널 영역에서 보면은 그죠?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많은 또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이 종류들이 색상과 또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또 패턴과 또 레이어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종류 더 추가하고 싶으면 이전, 여기에서는 이전 버전을 그죠?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 이전 버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리거시 스타일즈 앤드 모아 해주게 되면은 또 이전 버전들을 또 이렇게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타일, 그죠. 그래서 스타일로 채워졌을 때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가, 또 이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타일을 적용시키려면은 그 전에 어떤 그 영역이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실습할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추가시키고 우리가 둥근 원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고, 그죠?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들은 확장해서 해보십시오. 둥근 원을 만들어주는 방법, 그죠? 사각형 선택했을 때 셀렉터 메뉴에 가서 모디파이에 스무스, 그죠? 20픽셀 한번 줘보겠습니다. 가의 테두리가 둥근 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전경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둥근 원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런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떠오르나요? 그죠? 조금 더 사각형 선택을 하고, Add에서 엘립티칼 선택을 해서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Alt키 누르고 우리 나가는 거죠. 중간에서부터 나가는 부분 Alt키 눌러서 둥근 원 됐습니다. 그죠? 또 여기 중간쯤 부분에서 클릭하고 Alt키 눌러서 나가게 됐으면은 그죠? 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배경색 컨트롤키 누르고 백스페이스 컨트롤 D, 그죠? 제가 좀 이렇게 빨리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찬찬하게 해보면은 그죠? 사각형 툴과 엘립티칼 툴을 이용해서 또 둥근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스타일로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스타일 패널, 그죠? 여기에서 어떤 모양이든 그죠?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죠? 여기는 이제 요 모양에서는 테두리가 들어가고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턴 무늬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어 패널 또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은 그죠? 이 레이어 스타일, 그죠?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어 스타일과 패턴과 또 색상과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이렇게 뭔가를 채우도록 해주는 거 스타일, 그죠? 예전 제가 잘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 이거 과제에도 나가는데 이 리가시 해서 그죠? 리거시 스타일 해가지고 추가시켜 주면은 예전 버전 중에서 그죠? 여기서 보면은 예전 이게 2019 스타일 해가지고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제일 마지막에 All Legacy Default Style 부분이네, 그죠? 웹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웹 스타일, 그죠? 여기에서는 그죠? 이런 모양, 그죠? 약간 젤 모양처럼 해서 만들어주는 거. 오늘 예제에 보면은 이거 만드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또 이런 버튼들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일, 그죠? 또 강의 자료 보면서
제가 설명해서 다 못한 부분, 그런 것들 있다 그러면은 또 찬찬하게 강의 자료 보면서 또 이런 개념들 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구에 대한 부분, 우리 오늘 페인트 버켓, 그라디언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설명했던 부분들은 설명했던 대로 또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강의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토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죠? 많이 연습하십시오. 항상 도구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자꾸 연습해야 되거든요. 우리 포토샵 미술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들 예전에 미술 시간 스케치 하나 할 때 수십 장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제를 가지고서 자꾸 연습해서 포토샵에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있게 되고, 또 다양한 쪽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인지도를 또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연습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또 수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그죠? 또 같지 않고 또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상을 듣는 시간을 제가 일주일 넉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 영상 자료 또 수업 잘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 많았습니다.